온라인 부업 시작하셨으면 일단 한 달에 10만원, 50만원이라도 벌고 봐야 해요. 여태 들인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실패담보다는 성공담에 귀 기울이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 블로그 부업 생각 있으신 분들은 구글 블로그 스팟에 대해서 잘 모르시거나 부정적인 얘기부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돈이 충분히 되는 이 플랫폼을 외면하시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오늘 그 편견을 깨드릴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블로그 스팟 10개 넘게 개설해서 운영 중인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작년에 개설하고 열흘 만에 승인받고 한 달 만에 월 100달러 넘긴 블로그 스팟도 있어요. 이런저런 소문이 많지만 생각보다 편하게 무료로 잘 사용하고 있어서 애드센스 블로그 부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영상 보시고 블로그 스팟을 하나 정도는 개설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블로그 스팟 최대 단점이던 색인 문제가 요즘 얼추 해결되는 추세인데요. 이 점을 포함해도 블로그 스팟을 해야 할 이유가 7가지는 되더라고요.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워드프레스 단점이라면 좀 어려운 거랑 처음부터 돈이 많이 드는 거였는데 어려운 거야 하다 보면 적응되는 거니 일단 개설해버리면 되는 거였고 돈이 많이 드는 문제는 가성비 좋은 벌처 서버로 해결했었는데 최근에 벌처 서버가 가격을 올렸어요. 그것도 갑자기 2배 이상으로요. 이제 워드프레스를 시작한 사람들은 보통 6달러짜리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올 1월부터는 1년간 50% 할인 가격을 적용받아도 12달러가 되고 1년 뒤에 할인 혜택이 없어지면 매월 23.5달러를 내야 합니다. 매달 거의 3만원에 육박하는 서버비를 내야 하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가격을 올려버리니 또 다른 갑질에 당하는 기분이 들어요. 워드프레스를 하면 서버를 내 돈 내고 쓰니 티스토리에게 당한 것 같은 집 없는 서름은 없겠거니 했는데 서버 회사가 갑질을 해버리니 또 이사를 가야 해요.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해도 언제 또 서버 이사를 해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생겼어요. 키워드 찾고 글쓰기도 바쁜데 워드프레스는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는 게 번거롭고 골치 아픕니다. 또 티스토리는 표면적으로는 무료이지만 자체 광고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익이 줄었는지 생각하면 이제 결코 무료 플랫폼이라고 할 수 없는 건 아시죠? 그래서 이런 변수가 없는 구글 블로그 스팟이 거의 유일하게 남은 진정한 무료 블로그인 것 같아요. 애드센스를 가진 구글, 그런 구글이 제공하는 무료 블로그인 블로그 스팟. 이 사실만으로 블로그 스팟을 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세계적인 기업이 카카오 같은 갑질을 하지는 않을 것 같고 갑질을 한다고 해도 난데없이 뒤통수 치는 짓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애드센스 망하면 구글이 망한다는 이야기니까 구글이 망하면 그때 가서 블로그 부업을 접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요. 85년생부터 국민연금을 최저생계비만큼도 못 받을 확률이 높다고 하죠. 맨날 국민들 불안하게 만드는 기사만 쏟아지는 국민연금공단보다 세계 최대 IT 기업인 구글이 망할 확률이 몇 프로나 될까요? 뭐든지 맹신하면 안 되는 세상이지만 저는 제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제대로 받을 확률보다 글 쓰고 노력한 만큼 구글 애드센스에서 매달 달러 수익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요. 구글이 한 해 매출이 310조라고 합니다. 순이익도 91조인데 91조가 얼마인지 감이 오시나요? 얼마인지도 감도 안 잡히는 엄청난 금액인 건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에서 열심히 자사 플랫폼에 글 쓰는 일개 블로거인 저한테 매달 100만원, 300만원 주는 건 일도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블로그 스팟은 애드센스 연동이 되게 쉬워요. 애드센스 승인받으면 블로그 스팟에 어떻게 연결하면 되는지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애드센스 승인 받으시면 이렇게 블로그 스팟 관리자 화면에서 수익 탭 누르시고요. 여기서 애드센스 연결 버튼 누르시면 돼요. 이러면 애드센스 홈페이지에서 따로 광고 코드 안 가져와도 이런 사이드바나 헤더, 부터 같은 데에 마음껏 광고를 붙이실 수 있어요. 또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광고 단위 기준에 가보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사이드바와 헤더, 푸터 이름으로 광고 단위가 생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물론 블로그스팟도 단점이 있어요.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에 비해서 사진 넣는 게 좀 불편해요. 그런데 저는 워드프레스에 사진 넣는 게 더 불편하더라고요. 뭐든지 프로그램이라는 게 익숙해지면 또 금방 익숙해지기는 해요. 익숙해지다 보니 저는 이렇게 블로그스팟 포스팅 하나에 사진 수십 장 넣는 글도 많이 쓸 수 있었어요. 네이버 블로그 하다가 티스토리로 넘어올 때 그 불편함? 그 정도이지 못 쓰고 그럴 정도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색인이 느리다는 것도 좀 단점이기는 하죠. 그런데 이것도 티스토리가 많이 빨라서 그렇지 프레스나 블로그스팟이 포털에 노출이 좀 느리다는 단점은 똑같습니다. 유튜브에 블로그스팟을 검색하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티스토리 강의 조회수랑은 비교도 안 되게 높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구글이 마음대로 종료할 일은 없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블로그라는 게 애초에 용량 잡아먹고 포털에서는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라서 운영 부담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계속 제공하는 건 기업의 좋은 광고판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포털이든 유저가 있어야 수익이 유지가 되는 건데 남의 기사, 논문, 다른 포털 글만 끌어다가 자기네 검색 결과에 보여주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사 블로그 플랫폼을 꼭 하나씩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팩트만 담긴 기사 같은 글보다는 남의 경험담, 남의 생각을 더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 구글 입장에서 블로그 스팟을 없앨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봐요. 사실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가장 많이들 망설이고 올인을 못 하시는 이유가 이게 돈이 될까? 라는 의구심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최소 매달 얼마간의 돈을 내고 시작해야 하는 워드프레스를 시작하기는 쉽지 않죠. 티스토리나 블로그 스팟으로 애드센스 수익을 좀 내보신 분들이라면 워드프레스를 별 고민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블로그로 수익을 못 내셨거나 한 달에 치킨 한 마리 값도 못 버시는 분들은 워드프레스를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버비 안 내도 되고 사진도 마음껏 올려도 되는 진짜 무료인 블로그 스팟으로 애드센스 부업을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블로그 스팟은 워드프레스와 다르게 사진이나 트래픽의 용량 제한이 없어요. 이게 또 워드프레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장점이죠. 워드프레스는 사진 한 장 올리려고 해도 용량이랑 트래픽이 많아지면 다 돈이라서 용량을 최소의 최소로 줄여서 손을 벌벌 떨면서 올리거든요. 블로그 스팟이 사진 올리는 게 처음에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블로그 스팟 서버가 무료니까 사진을 몇십 장씩 넣어도 괜찮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됩니다. 사진 많은 주제 다루실 분은 정말 확실하게 워드프레스보다는 블로그 스팟이 훨씬 나아요. 대신 페이지 로딩 속도가 빨라야 방문객의 이탈률이 줄어드니까 아무리 용량 제한이 없는 블로그 스팟이라도 사진 용량은 가능한 최소로 줄여서 포스팅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워드프레스는 방문자 수가 많아져도 서버 용량을 큰 걸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블로그 스팟은 하루 1000명이 들어오나 10,000명이 들어오나 서버 비용 신경 안 쓰고 마음껏 무료로 운영하실 수 있어요. 또 구글 계정 하나당 블로그를 100개 무료로 개설하실 수 있어요. 100개 다 수익형 블로그로 운영할 일은 드물겠지만 어쨌든 한 계정에서 이렇게 블로그를 여러 개를 개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혜택이에요. 네이버 블로그에 쿠팡 파트너스 글 쓰는 분들이 쿠팡 링크를 네이버에 바로 못 거니까 블로그 스팟을 리디렉션 블로그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제재 걸릴 일이 없으니 애드센스를 안 붙이고 블로그 스팟을 쿠팡 파트너스 전용 블로그로 운영하기도 하세요. 또 워드프레스 대신 사진 많은 포스팅을 하는 블로그로 사용하시기도 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언급하면 블로그 스팟에 도메인을 연결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연결하는 게 좋다는 쪽이에요. 글 30개 쓰고도 6개월 내내 승인이 안 나던 블로그 스팟에 도메인 한번 씌우고 애드센스 재신청하고 나서 이틀 만에 승인받았기 때문이에요.
어쩌다 운때가 맞아서 그렇게 승인이 난 걸 수도 있는데 저는 블로그스팟은 무조건 도메인을 씌워야 한다는 쪽으로 머리가 굳었어요. 그리고 타 플랫폼에 연결한 도메인의 하위 도메인을 블로그스팟에 연결할 수 있어서 좋아요. 워드프레스는 꼭 자체 서버에 2차 도메인을 연결해놔야 하위 도메인을 개설할 수 있는데 블로그스팟은 워드프레스에 개설한 2차 도메인의 하위 도메인을 블로그스팟에 무한대로 개설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또 블로그스팟의 큰 장점이 이렇게 도메인을 씌워서 운영하다가 워드프레스로 이사가기에도 편리하다는 점입니다. 블로그스팟과 워드프레스는 서로 이사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둘 다 해보니 워드프레스에서 구글 블로그로 오는 것도 간단하고 블로그스팟에서 워드프레스로 가는 것도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 워드프레스 할까 블로그스팟 할까 고민되실 때는 둘 다 하시되 무료인 구글 블로그스팟은 무조건 개설하시고 워드프레스는 제일 저렴한 서버로 시작해보세요. 사실 전 이렇게 구글 블로그는 무조건 도메인을 씌워야 한다는 주의였는데요. 최근에 이 생각이 좀 바뀌어가고 있기도 해요. 요즘에 제가 뭔가 궁금해서 검색하면 네이버랑 구글에 도메인 안 씌운 블로그스팟 글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궁금했던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렇게 네이버와 구글의 최상단 혹은 첫 페이지에 도메인 안 씌운 구글 블로그들이 나와서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스팟에 도메인 씌우는 게 고민되시는 분들은 안 씌운 거랑 씌운 거랑 2개 정도 승인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도메인 안 씌운 구글 블로그로 애드센스 신청을 한 번 더 해보고 후기를 남겨볼게요. 이건 일반화하기에는 아직 후기나 데이터가 좀 부족한 것 같기는 한데 제 체감상 같은 주제를 써도 티스토리보다 블로그스팟이 광고 단가가 더 높은 것 같아요. 워드프레스가 어렵고 돈이 들어도 광고 단가가 높으니 사람들이 시작하잖아요. 블로그스팟에서도 한 번 클릭에 $10대 광고가 종종 터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단점이 있어도 일단 돈맛을 보니까 블로그스팟을 놓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클릭 한 번에 10에서 $30짜리 찍히는 거 보면 진짜 벅차오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글을 쓰게 돼요. 또 블로그스팟은 테마가 구리다는 단점이 컸죠. 이 블로그스팟 기본 테마는 뭔가 우리나라 정서에 맞지 않는 모양새예요. 개발자만 쓸 것 같은 느낌? 내지는 신경 안 쓰는 사내 인트라넷 같은 느낌의 디자인이라서 정이 안 갔어요. 그런데 찾아보면 이렇게 아예 블로그스팟 무료 테마만 제공하는 해외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이트에서 무료 테마를 한 30개 정도 받아서 설치하고 갈아엎어 봤는데요. 결국 가장 오류 없고 성능도 좋고 보기에도 깔끔한 무료 테마 하나로 정착했어요. 제일 큰 장점이 무료라는 점과 사용자가 코딩에 마음껏 손을 대서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이더라고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블로그스팟의 테마는 다 하나의 테마예요. 하나의 테마로 이렇게 다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수익형 스킨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렇게 세팅하고 시작하시면 글 쓸 맛도 나고 수익도 잘 나와요. 블로그스팟 사이드바 광고 수익이 유난히 좋길래 정보를 좀 찾아보니 구글 애드센스로 돈 벌기라는 책에서 사이드바 광고 수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광고를 배열하면 블로그 방문자들에게 카테고리 목록과 광고가 상호 연동된다고 인식시킴으로써 최적화된 광고 수익을 맛볼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사이드바 광고에 키워드 연관 광고만 제대로 나와준다면 카테고리인지 광고인지 헷갈려서 누를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야기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바 광고가 좀 널찍하고 큰 편이라서 더 눈에 띄는 것도 있고요. 블로그스팟 장단점 총 정리해 볼게요. 우선 단점과 극복 방안입니다. 국내 강의가 적고 글쓰기 에디터 사용이 불편하고 색인이 느리고 테마가 안 예쁘다는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국내에서도 블로그스팟 강의가 늘어나고 있고 글쓰기 에디터 사용은 네이버 블로그 쓰다가 티스토리 넘어올 때 정도의 어색함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고 색인은 요즘에 잘 되고 있다는 후기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또 테마 문제는 무료 테마 받아서 해결하면 되고요. 장점도 다시 간략하게 정리해 볼게요. 서버 비용 오를까봐 걱정하거나 서버 이사할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세계적 기업 중에서도 가장 사이즈가 큰 구글이 제공하는 무료 플랫폼이라는 점 엄청 매력적이죠. 서버도 무료고 사진도 무제한으로 올릴 수 있고 계정 하나당 블로그를 100개나 개설할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만 생소할 뿐이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저가 많아서 서비스 종료할 확률이 매우 낮고요. 요즘 블로그 스팟 유저가 좀 늘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포털에서도 검색하면 블로그 스팟 글이 상단에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상단 노출이 곧 돈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아주 청신호라고 볼 수 있죠. 또 광고 한번 누를 때 10에서 30달러대 CPC까지 나오는 거 보면 워드프레스 못지않게 고단가 블로그로 운영이 가능하고요. 해외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구글 블로그 무료 테마를 받아서 예쁘기도 하지만 수익이 잘 나는 블로그로 세팅하고 내 입맛에 맞는 돈 되는 블로그로 꾸미고 시작할 수 있어요. 블로그 스팟은 낯설고 익숙하지 않아서 나오는 불만일 뿐 대부분 적응되면 단점으로도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 오히려 이렇게 많이들 안 하실 때 먼저 시작하는 분이 수익을 선점하기 좋은 기회의 시기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업이란 게 남들이 낯설고 어려워 보여서 안 할 때 도전하는 사람이 돈을 벌잖아요. 제가 블로그로 월 1000달러 꾸준히 벌어보니까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좋더라고요. 배달 음식 시키거나 누구 선물 살 때 너무 계산적으로 생각하던 태도를 좀 버리게 됐달까요? 월 1000달러가 엄청 큰 돈은 아니지만 일상에서 소소하게 돈을 쓸 때 고민하던 시간을 줄여줘서 선택의 피로가 많이 줄어든 느낌이에요. 목표는 흥분되고 행동은 지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로그를 시작할 때는 꿈에 부풀었다가 몇 개월 만에 이거 돈 안 된다고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겠죠. 어차피 흘러가 버리는 시간, 누워서 쇼츠 보고 흘려보낼 시간을 하루에 딱 30분만이라도 글 쓰고 발행해서 결과가 있는 삶을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신다면 몇 개월 뒤에는 블로그 하나에서만 하루에 수십 달러 나오는 즐거움을 맛보고 계실 수 있을 거예요. 블로그 스팟 기초 세팅 정보가 많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은 더보기란에 제가 정리한 블로그 스팟 기초 세팅 글만 보셔도 구글 블로그 시작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거고요. 또 제가 블로그 수익이 월 몇백 달러에만 머물다가 월 1000달러대 넘겼을 때 도움받았던 무료 강의 모음집이라고 전자책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거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받아보시고 수익형 글쓰기에 대한 감을 잡는데 도움 받으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엄청 긴 영상이 되었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